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쿠킹 오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마켓에 가보면은 정말 쿠킹 오일들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 건강에 제일 좋다는 쿠킹 오일은 어떤 겁니까? 먼저 오일을 생각하면 이 오일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지방하고 높은 칼로리가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정말 이 쿠킹 오일, 식용유 그럼 뭐 부엌의 필수적인 존재인데 실제 이것이 그 종류에 따라서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다르다고 하네요. 아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종류도 많고 이 상당히 상반되는 정보들이 무성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 이게 과연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주로 이제 쿠킹 오일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에 따라 정해지는 게 보통이죠. 뭐 콩 종류라든지 뭐 씨, 과일 뭐 이런 종류 또 아니면 이 상업적인 그 가공 과정으로 종류가 구별되기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지방 타입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크게 말해서 포화 지방이 있고 네. 불포화 지방이 있죠. 이 포화 지방이라 그러는 이 saturated fat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unsaturated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일 불포화라는 이 mono unsaturated fat이 있고 또 다중 불포화라는 poly unsaturated fat으로 나눠지는데 결국 불포화 지방이 이제 불포화 지방이 좋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이제 레이블 레이블을 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지난 10년 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식용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코코넛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게 그러게요. 저도 인기가 좀 많다면서요. 생소한데. 네. 지난 10여 년간 이게 떠오르면서 예. 흔히 이게 이제 몸에 좋다는 이 인식까지 들게끔 예. 이 슈퍼푸드라는 이런 마케팅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것은 먹으면은 몸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네. 에너지 소모로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사실 알고 보면 이 코코넛 오일 안에 90%가 말씀드린 포화 지방, saturated fat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하버드 대학의 이 전염병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야말로 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코코넛 오일이 지난 몇 년간 인기를 누리다가 효능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이 포화 지방이 너무 높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임상 실험 결과 이런 증거가 충분히 없다고 하네요. 아. 전문가들이 이 코코넛 오일은 별로 추천하지 않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가장 많이 추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그 올리브 오일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들 듣죠. 우리 한국 분들이 올리브 많이 오일이, 사용하는 네, 오일이 맞습니다.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올리브 오일은 정말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그런 LDL도 낮춰주고 또 그 안에 사실 필수 지방산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이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학에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24년 동안 추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모든 종류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결과 심장 질환 위험도가 15%가 낮아졌다고 나와요. 예. 근데 이 올리브 오일 안에는 앞에 말한 대로 이 단일 불포화 지방, mono unsaturated fat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과정도 중요한데 네. 식물에서 오일을 그대로 크러쉬해가지고 그렇게 빼내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아. 물론이 심장계에도 좋지만은 올리브 오일은 여러 가지로 그 신경계에도 좋다 그러고 우리가 올리브 오일 들으면 제일 먼저 그냥 금방 이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건강한 이 생활 습관에 과일, 뭐 채소 섭취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중해식 다이어트에 많이 포함되는데 여러 가지 건강식이 있으면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그중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올리브 오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유명한 배우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씩 먹는다. 뭐 이런 기사가 예전에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그 올리브 오일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냥 올리브 오일이 있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고 이거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제일 좋다 그러죠. 아, 그래요. 네. 예, 보통 이 virgin이라는 뜻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는 그 의미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 엑스트라 버진이 정말 가공이 거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예.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안에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고요. 바이타민 E도 들어있고 이 여러 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 레벨을 낮춰준다고 돼 있고 다른 올리브 종류보다 엑스트라 버진 타입이 한층 더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대로 먹는 게 좋고 요리를 해도 요리를 조금만 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아까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예. 12,000명을 대상으로 이것도 11년간 추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일 한 숟갈 반씩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 숟갈 반씩 먹었더니 네. 사망 위험도가 3분의 1을 낮춰줬고 와. 또 심장마비로 사망한 비율을 절반을 줄여줬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아, 그럼 그렇다 네. 그러면 먹어야 되겠네. 먹어야 되겠네요. 아침마다. 네. 아니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올리브의 종류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류가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올리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실 전 세계에서 올리브 오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스페인 아니에요? 이탈리아? 이태리 같은데 알고 보니까 스페인이 맞아요. 스페인이라 그러더라고. 앵커님이 맞추셨습니다. 네, 2등이 이태리인데 네. 스페인이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냐면 이태리보다 무려 7배나 많이 생산을 글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근데 올리브 가다 보면은 정말 올리브 밭이 정말 한없이 펼쳐지는 곳이 나와요. 네. 이 올리브 오일이 83%가 올레익 애시드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약간의 그 fatty acid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 보면 extra virgin olive oil은 이 소위 free acid라는 게 0.8% 이하여야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최고 등급인데 이 안에는 어떤 뭐 케미컬이나 이 가공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차가운 온도에서 그 크러쉬하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맛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등급이 보통 그냥 일반 버진 올리브 오일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등급인데 이거는 프리 애시드가 2%까지고 시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가장 많이 리파인 가공된 올리브 오일이 이 프리 애시드가 2%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수치라든지 케미컬, 필러 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올리브 오일 이렇게 병 들면 멋있게 그 퓨어 올리브 오일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 네. 이게 주로 가공 타입입니다. 아. 이런 데는 그 맛을 내는 플레이버까지 첨가돼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아침에. 근데 먹을 때. 올리브 오일을 예를 들어서 뭐 저 계란을 프라이 한다 할 때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프라이팬에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올리브 오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야지. 그거를 무슨 쿡을 하면 안 된다. 쿡을 네. 하는 올리브 오일이 또 따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 샐러드 같은 데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글쎄 말이야. 네,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주부님들도 그 식용유를 사용을 할 때 달리 사용을 하는데 달리 사용하는 것 가운데 올리브 오일을 그러니까 뭐 튀김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오일 다른 오일 쓰죠. 쓰죠. 뭐 예를 들면 해바라기씨 오일, 그다음에 포도씨 네. 오일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양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시중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용유들이. 올리브 오일은 쿠킹 오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냥 내추럴한 거니까. 그렇죠. 쿠킹할 때는 다른 걸 써야 된다는 얘기가 돼. 특히 복잡합니다. 프라잉 할 때는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다른 그 식용유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해바라기씨 오일이나 뭐 포도씨 오일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종류는 끝도 없는데 예. 이 몇 가지가 뭐 아보카도 오일이 있는데 아, 이게 맞아요. 그래도 올리브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얼터네티브라고 하고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참기름이라고 부르는 이 세서미 오일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세서미 오일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는 증명하는 연구 사항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카놀라 오일도 있습니다. 카놀라. 네. 카놀라 오일 있죠. 카놀라
카놀라 오일도 이 비교적 나쁜 그 포화 지방이 낮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을 이유로 이 어떤 종류의 올리브 오일이든지 많이 먹으면 금물입니다. 아무래도 이 칼로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본인이 원치 않는 체중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 쿠킹이든 섭취든 이 오일 선택에 있어서는 포화 지방을 피하고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보면은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올리브 오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집에서 이렇게 뭐 계란을 이렇게 이제 네. 프라이하고 그럴 때는 뭐 노 칼로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 캔에 들어있는 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팸. 네, 네. 그거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고들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건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정말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네,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스프레이 형식으로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뿌리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사용하기 참 편리한데 또 한간에서는 스프레이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좋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확실한 거는 이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그냥 한 숟갈씩 하루에 먹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말씀해 저도 주신 그러네요. 걸 네. 종합해 네.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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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